교과서 34쪽 고려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미리 필기를 해놨습니다. 이 고려 시대를 이해하는 틀인데요. 고려를 이제 시기별로 각 시기로 나누고 그 시기별 이제 대표적인 지배층을 선생님이 표시를 했습니다. 태조가 이제 그 고려를 건국했고 고려 시기는 이제 이 1170년 이제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그 전 시기를 이제 전기, 그 뒷 시기를 이제 후기 이렇게 이제 부르죠. 다시 한번 자잘하게 이제 시대를 나눠보면 태조 때부터 이제 성종 때까지를 초기, 그다음에 이제 성종 때부터 1170년 무신정변 때까지를 중기, 그 다음을 이제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그다음에 이제 국민왕 1351년 즉위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조선 건국 전까지를 이제 말기 이렇게 부릅니다. 요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호족이죠. 태조도 사실은 가장 유력한 호족 중에 이제 한 명이었고 고려 초기는 이제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이 강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성종이 이 호족들을 이제 이 중앙 정치 체제에 이제 편입을 시키는데 이 호족이 이제 중앙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 중기에 이제 문벌 귀족, 옛날에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했었는데 교과서가 좀 내용이 바뀌어서 문벌이라고 부르죠. 문벌. 성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을 가지고 관직을 독점했던 가문을 배경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누렸던 그러한 집단을 우리가 이제 문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무신정변 직후에는 당연히 무신집권기에는 지배층이 무신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무신집권기에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죠. 바로 이제 몽골의 침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의 6차 침략을 당하면서 열심히 이제 항전했으나 결국 이제 1270년 몽골한테 이제 항복을 하죠. 몽골은 이제 원나라 이름을 바꾸죠. 중국을 차지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가 다시 개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1270년에.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부르죠. 이 원간섭기에 이제 원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친원파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권문세족. 그리고 이제 이 1351년 이제 국민왕이 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원자주 정책,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때 이제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힘입어서 나타난 새로운 세력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부르죠. 이 신진사대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향리 출신입니다.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인 향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있고 먹고 살 만한 중소 지주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이 신봉했던 학문은 바로 원나라로부터 들여온 바로 성리학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급 관리다 보니까 음서의 혜택이 없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중앙 정계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려 말에 이제 이 권문세족과 그다음에 이제 이 권문세족과 연결된 불교가 굉장히 그 썩어 빠진 행태를 벌이고 있었죠. 그것을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결국은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이성계와 결탁을 하면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 34쪽에는 이제 이 문벌의 형성과 이 문벌 사회의 이제 모순으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이자겸의 난과 이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벌의 특권, 정치, 경제, 사회적 특권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과거나 그다음에 이제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은 과거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 관직 진출할 수 있는 음서를 통해서 이제 관직을 독점하는 게 정치적인 특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특권은 이제 고려시대 관리는 이제 전식과 또는 이제 과전이라 해서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받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과전 또는 전식과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5품 이상의 관리들은 별도로 세습 토지인 세습할 수 있는 토지인 또 공음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토지, 많은 노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문벌은 바로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자기 가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합니다. 폐쇄적인 통혼권 또는 중첩된 혼인관계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결혼을 희망하는 상대가 바로 누굽니까? 왕실과의 결혼이죠. 왕실과의 결혼을 이제 가장 희망을 했던 게 바로 이제 문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벌 가문은 이제 계속적으로 왕실과의 이제 중첩된 혼인 관계 속에서 이제 왕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문벌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로 경원이씨 가문의 이제 이자겸이죠. 이자겸. 자, 이자겸 가문의 이제 왕실과의 혼인 관계 표가 이게 나오죠. 자, 11대 고려 임금인 문종 때부터 17대 인종까지 무려 80년 동안 이 경원이씨 가문은 쉽게 얘기하면은 왕실의 왕비를 생산 공급을 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자연이 이 세 딸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경원이씨 가문이 계속해서 이제 왕비를 이제 바치고. 자, 이제 사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16대 예종에게 드디어 이제 이자겸이 자기 딸을 이제 왕비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17대 이제 인종 임금이 되는데, 이자겸은 무슨 짓을 합니까? 바로 또 자신의 딸을 자기 외손자한테 또 바치게 되는 거, 두 딸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종의 입장에서는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보면 이모랑 결혼한 거죠. 이모랑 결혼한 거고, 자기 그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이런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의 권력이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래서 이제 사료에 보면 이자겸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려고 하는 자가 이제 줄이 그 줄이 너무 길었고, 그 이자겸의 창고에 그 곳간에 그 뇌물로 바친 고기가 막 썩어 나갈 정도로 많은 이제 이 뇌물을 받고 또 권력이 하늘을 찔렀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이자겸이 아끼는 부하장수 척준경을 인종임금이 이제 회유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자겸의 난을 이제 진압하고, 이 이자겸을 이제 죽이진 못합니다. 우리 인종임금이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저 멀리 이제 전라도 영광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데, 그 영광에서 이자겸이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 영광 법성포 앞바다에서 그 살살살 불어오는 그 해풍을 맞고 그 말린 조기가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린 조기를 이제 자기를 이제 유배 보냈던 자기 외손자이자 고려의 왕이자 자기 사위였던 인종에게 바치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굴복할 굴자에다가 안일 비자를 붙여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굴비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죠.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린 조기가, 이자겸이 바친 말린 조기가 바로 굴비죠, 굴비. 자, 이자겸의 난으로 이제 문벌 사회의 모순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때는 바야흐로 역시 이제 인종 임금입니다. 이자겸의 난 때 이제 궁궐이 불탔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문벌 가문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었으니까 왕권이 매우 실추된 상황 속에서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 세력이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수도를 이제 서경으로 옮길 것을 이제 건의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경길지설이라고 하는 풍수지리서를 내세우는데, 서경의 지덕이 매우 왕성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긴다면 고려 주변에 36개 오랑캐 국가들이 알아서 이제 조공을 바칠 것이고, 금나라도 이제 스스로 와서 항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인종이 여기 이제 이 묘청의 이야기에 이제 혹해서 그러면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서경에 짓고 수도를 장차 옮기자. 자, 이렇게 했더니 누가 반대하는 겁니까? 개경 중심의 개경 출신의 바로 김부식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김부식을 비롯한 이제 개경 세력이 반대를 합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라면 그 서경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에 왜 이렇게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지느냐? 만약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제 행차를 하게 되면 농작물을 짓밟아서 백성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니, 그럼 이제 인종임금이 그럼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는 것을 관둬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경 세력이 이제 묘청을 비롯한 묘청, 뭐 정지상,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을 뭐 대위,
연호를 1000개라고 정하고 1135년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것을 이제 진압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1년 만에 이제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끝을 맺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인종의 명을 받들어서 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 등이 쓴 삼국사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서경파의 그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 그 다음에 이제 금국 정벌,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사관,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계승의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김부식인 삼국사기는 이제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교사관으로 쓴 그런 역사책이죠. 우리 그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 신치호 선생님은 바로 이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의 제일 대사건이다 라고 이제 칭하면서 이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평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술 치겠습니다. 자,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관직을 차지한 문벌이 형성되었다. 고려 중기의 지배층이죠. 자, 폐쇄적으로 혼인관계 밑줄 치고 이제 쭉 내려와서 묘청 등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하였다. 이렇게 밑줄을 치고 묘청이 내세웠던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설이다. 여기다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교과 35쪽 무신정권이 수립되다 공부하겠습니다. 1170년 왜 무신들은 이제 칼을 뽑아서 문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려 시대의 무신은 이제 문신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 거란의 3차 침략대 귀주 대첩에서 거란군 9만 명 이상을 몰살시킨 이 강감찬 장군, 문신이죠. 무신 아닙니다. 별무반을 이끌고 17만 명의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정벌에서 동북구성을 쌓은 윤관 장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군대를 움직이는 장은 무신이 맡아보는 게 아니라 문신이 맡아보았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김돈중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 이제 하급 문신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3품 정도 되는 이제 최고급 무신이 이제 정중부의 수염이 멋있다고 촛불로 끄실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에 대한 어떤 그 천시풍조가 있었던 거죠. 바로 저 김돈중이 당대 최고의 문신인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고려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의 실정. 맨날 측근 세력과 이제 향락에 빠져 있었죠. 한마디로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문신들을 대동하고 춘천 보현원에 놀러 가자. 그 왕이 행차하면 무신들은 뭐 해야 됩니까? 왕을 가장 가까이서 이제 지켜야 되겠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다가 이 의종이 심심하니까 잠깐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니까 이제 심심하죠. 그래서 그 무신들 나와가지고 니네 오병수바퀴 한번 해봐라. 오병수바퀴. 이게 이제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무술이죠. 걸어 넘어뜨리기인데 그 젊은 무신과 당시 이제 역시 그 고급 무신이 이제 이소홍이 이제 오병수바퀴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소홍이 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또 하급 문신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소홍의 귀샤대기를 후려치면서 이소홍이 저 대돌 밑으로 나가 떨어지죠. 이때 이제 이 정중부, 이방, 이고 등의 이제 무신들은 이제 특히 이제 이고가 칼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방이죠. 이방이 칼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제 정중부가 눈빛으로 그만두게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행차가 이제 이 보현원에 들어가자마자 이 정중부, 이방, 이고 등을 중심으로 한 무신들은 칼을 뽑아서 무릇 문신의 모자를 쓴 사람은 모두 죽여버려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문신들을 돌이하고 개경이 궁궐로 쳐들어가서 바로 이제 덜 죽여버린 이제 문신들을 모조리 이제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고려 왕인 의종은 이제 이 거제도에 유폐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거제도에 둔덕기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둔덕기성 서문지, 이게 사진이 좀 그러네요. 둔덕기성 서문지에 서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의종이 이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제 유폐됐던 곳입니다. 뒤에 이제 그 유명한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그 한산도 앞바다도, 통영에 있는 한산도 앞바다도 이제 훤히 보이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무신 집권자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처음엔 이방이죠. 이방을 이제 정중부가 죽이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정중부를 이제 경대승이 죽이고 이 무신 집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대승은 자기를 또 누가 죽이지 않을까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도방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다가 이제 사병을 둬서 그 24시간 이제 불침번을 서갖고 자기를 지키게 하는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 집단을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이 경대승은 누가 나를 죽일까 걱정하다가 그냥 병들어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경주에 숨어 살던 이제 이민이 개경에 올라와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민은 천민 출신이죠. 아버지는 소금장수, 엄마는 절권의 종이죠. 힘이 장사죠. 그래서 이제 요 초기 무신 정권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이성육부 체제는 문신들의 기구니까 그것은 이제 작동하지 않고 무신들의 회기구 이제 중방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됐다가 이 이민을 죽이고 이제 정권을 잡는 최충원, 이때부터 이제 이 4대 60년 동안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로 이어지는 최씨 무신 정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충원은 중방을 없애고 최고의 집권 기구로 이제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스스로 이제 교정 별감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최충원은 경대승이 만들었던 사병 집단이었던 도방을 더욱 확대를 합니다. 그 아들 이제 최우죠. 최우는 이제 정방을 설치합니다. 정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신 집권기가 좀 안정화 되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정방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이제 정방이죠. 나중에 이제 국민왕이 이 정방을 이제 폐지해 버립니다. 이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무신 집권기가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문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문신들로 하여금 국가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만든 문신 자문 기구가 바로 서방입니다. 이건 최후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후 때는 외부의 침략이 있죠. 바로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화도로 천도해서 거기서 이제 8만 대장경을 조판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나라 안에 도둑이 많아서 이 도둑 잡기 위한 그런 부대로서 이제 야별초를 만들었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서 좌별초, 우별초로 이제 확대되고, 나중에 이제 몽골의 포로가 됐다가 탈출한 사람으로 이제 조직한 신이군을 합쳐서 삼별초라고 하는 또 사병 집단을 만든 것이 바로 최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네모하고 밑줄 쳐 있고, 여기 이제 필기할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좀 하시고, 어쨌든 이제 무신 집권 초기에는 중방을 중심으로 운영됐다가 최충원 때부터는 이제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 최후는 이제 추가적으로 정방과 서방, 그다음에 이제 삼별초를 설치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농민과 하층민이 봉기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무신정변 이후 이 무신들의 이제 권력 투쟁으로 지방 통제력이 매우 약화되죠. 그리고 이제 이 문벌에 비해서 무신들은 더 많이 토지를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하죠. 또 하나 이제 이민 같은 경우는 천민 출신으로서 집권자가 되죠. 이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까 무신 집권기에는 지방에서 농민 천민의 반란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이제 농민 반란은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의 난, 그다음에 이제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심, 운문 초전의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이제 이 최충원의 산호비 출신인 산호비였던 만적이 일으킨 이게 대표적인 천민봉기입니다. 바로 만적의 난. 만적이 이제 자기 친구들 개경 뒷동산에 불러 모아놓고 왕우장산의 시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주인을 죽이고 노빈문서를 불태우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설하다가 결국 이제 이 끌려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강에 그대로 이제 수장되는, 비록 이제 만정이라는 실패했지만 아마 우리나라 역사 기록상 아마 최초의 천민 신분해방 운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밑줄 친 내용 보시고 이 교과서의 밑줄과 네모를 좀 치기 바랍니다.